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아주 큰,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모든 걱정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그 황정수 판사가 말한 그런 당헌 좋다. 비상 상황을 뭐 최고위원 몇 명이 주도했다? 억지로 만들었다? 그래 알았어. 너 말대로 당헌에 따라서 진행할게. 결론을 요약하자면 당헌 정비하고 새로운 비대위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추가 징계로 간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무대행 자리에서 또 이제 내려오기로 지금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지금 상황이 왔어요.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추가 징계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연이은 이 실책이 뭐냐면 정도껏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 보고 뭐 개고기를 파니 뭐니 뭐 불을 질러야 되니 뭐니 기자회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었어야죠. 그냥 법적인 조치만 하고 조용히 있었어 봐요. 그러면 여론이 지금 이준석한테 갈 텐데. 이준석 본인의 스타일이 어떠냐? 가만히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자꾸 이 입을 나불나불 거려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참다 못한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총 집합해서 5시간 동안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새로운 비대위로 이준석 이제 못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추가 징계로 아예 이제는 그냥 당원권 정지, 그냥 제명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직무대행을 맡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비대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며칠 동안 이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은경님께서 전화 위복, Crisis can be an opportunity. 위기의 순간이 땅을 굳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그 김영환 장관님의 도지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 만약에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안 난리쳤다면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내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반반씩 갈라져서 이준석이 옳다, 윤핵관이 옳다 막 갈라져서 막 서로 내분이 일어났을 텐데 아니요. 오히려 이제는 피와 식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져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을 격파하기 위한 하나의 국민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한 방향을 보고 가는지, 누가 같은 배에 탔지만 다른 의도로 이 배에 탑승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젊은 시각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이 잘 났으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작에 이랬어야죠. 진작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른 상태로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이준석은 누구 당선시킬 힘은 없어도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무너뜨릴 힘은, 그런 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 잔머리는 쓸 수 있지만 비전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네, 도레미송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당원을 정비하고 새로운 비대위로 이제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이 어저께 당원을 정비하고 당원을 개정해서 새로 비대위를 꾸리면 된다라고 했더니 신인규 전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장해찬 주변에는 변호사 한 명 없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요. 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 김재원 검사 출신, 이준석 뭐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했다고요? 언제죠? 그 노무현 장학금 받고 국민의힘 내에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수백 명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황정수와 이준석,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짝짝꿍을 했지만, 그렇지만 잔머리가 대의를 어찌 이길까요? 오늘 이제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5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 직후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서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서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첫 번째요. 지금 그 재판부에서 황정수 판사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1명 남아있는데 나머지 더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계속 가라.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1명 남아있는데 그 최고위원을 다시 뽑아요. 최고위원이라는 걸 지금 다시 뽑아서 간다? 그건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할 때의 얘기고요. 최고위는 현재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산이 된 겁니다. 김용태가 최고위원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가 이미 꾸려지면서 자동적으로 이준석 당대표 해임, 최고위도 해산된 거예요. 복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판사가 이렇게 복귀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현재의 비대위도 지금 존립 가능성이 없어졌죠. 왜냐?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려서 이제 투표로 넘겨서 승인이 된 건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자리가 날라갔으니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그 비대위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쉬운 방안이 있죠. 새로 뽑자. 뭐라고요? 새로 뽑자. 그게 되나? 아니 뭐 황정수 판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뭐 당원에 따르면? 그래요. 당원에 따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의 사례를 보자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당원 바꿨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서 이재명 방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헌은 그 의원들이, 소속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 판사 황정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 당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정비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웅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누구 머리가 아플지, 우리 현웅님 머리는 이제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준석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특히 황정수의 그 판결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 당원 당규를 어기고 억지로 비상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당원 당규를 정비해서 비대위 꾸릴게.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못하는 거 맞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뭐 그러잖아요. 비대위를 새로 꾸리면 추가 가처분을 하겠다. 그러면은 황정수는 또 골치 아파져요. 그때 처음은 이걸 억지로 당원 당규에 안 맞는다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당원 정비까지 했네. 당원까지 바꿨네. 뭐로 하지? 내가 이거 뭐라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도 왜 저거 당원 바꿔가지고 당원 당규 왜 바꿔가지고 할 말이 없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느라 당원 당규를 바꾸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비판 못하는 이유? 당원 정비하는 거를 뭐 꼼수라고 비판 못하는 이유? 자기들이 이걸 했거든요. 이재명 살리려고. 민주당이 했는데 판사가 국민의힘에다가 당원 정비를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건 알겠는데 이준석 6개월 뒤에 돌아온다며 그건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되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말했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불태워버리자. 이러한 이준석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셨죠? 당의 국민의힘 윤리위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윤리위입니다. 이번에 그 김성원 의원이 뭐 비나 왔으면 좋겠네 라는 이유로 지금 윤리위에서 이제 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줬고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면 윤리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개고기, 대통령의 신군부 정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이 모멸감을 느꼈으면 윤리위원회는 추가 징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리위에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거 이준석 손을 들어줘야 돼, 국민의힘 손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뭐 간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 징계가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국민의힘 위원은 욕설을 하든 뭔 막말을 하든 징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 윤리위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윤리위에서도 이준석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는 수순입니다. 야, 그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거치는 사태가 수습된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현재는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자연스러운 지금 이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날아갔으니 현재는 권성동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이제 보도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안 정해졌지만 애초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빨리 정해져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비대위는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냐?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은 비대위는 어떻게 되냐? 비대위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날아갔어도 본인이 뽑았던 비대위원들은 정상적인 이런 절차를 통해 거쳤기 때문에 비대위는 그대로 가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시켜서 그 다음엔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정확하게 하루 기분 좋고 지금 정치권에서 영영 떠나게 생겼습니다. 어저께 누누이 말씀드린 비유. 전투에서는 이준석이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했다. 제 말이 맞았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젠 국민의힘은 망했다. 답이 없다. 나 이제 떠난다.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고작 이준석 이 판결 하나에 지지를 떠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오래 남아야 싸울 힘이 있는 거고 싸울 수 있는 거고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창당이요? 하라고 하십시오. 야, 진짜 재밌네요.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정치 유튜브를 하지만 정말로 이 정치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분 좋을 때, 이겼다라고 확신할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대구 가서 술 마시고 칠곡 가서 절하고 이미 이겼다. 이게 자도취를 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국민의힘도 그저께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정 이렇게 모여서 막 서로 이렇게 즐겁게 놀았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처럼 이준석도 오늘 그 순간의 기쁨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비대위를 만약에 유지하면 추가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하겠다. 왜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됐으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준석이 이번 소송을 할 때 비대위원의 임명금지 가처분은 신청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혼자 단독적으로 뽑은 게 아니죠.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 겁니다. 전국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임명한 건데 이거를 무슨 판사의 그 판결 하나로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냐. 무슨
어벤져스입니까? 네? 무슨 판결의 그 판사의 망치 하나로 인해서 시간이 모두 몇 주 전으로 돌아가냐고요. 어벤져스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대위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서유님 언제나 젊은 시각 옳았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측에서 주호영 임명한 비대위원 유지할 땐 추가적으로 가처분 신청하겠다는데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는 겁니다. 이준석 어떻게 했어야 됐냐.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갔을 때 홍준표 시장의 각도를 보십시오. 사법고시 9년 선배 홍준표 시장의 이 허리 각도를 보십시오. 각도가 거의 한 75도 정도 됩니다. 여기 왼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쪽에 홍준표 시장인데요. 홍준표 시장이 무슨 나보다 9년 후배, 9기수 후배인데 나보다 어리고 그렇지만 대통령한테 깍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이고 비록 내 후배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홍준표 후보와 마찰도 많았고 경쟁 엄청 치열했죠. 서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도 치열했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먼저 깍듯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에다가 진짜 홍준표 시장이 바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성이죠. 네. 이준석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엘샤다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어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법원의 판결은 지금 법원의 판결이 당원의 비상상황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원 개정을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 전국의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원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신인규 전 대변인이 이건 법도 모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했는데요. 이게 웬걸. 검사이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김재원 의원께서요. 검사이면서 지금 로스쿨 교수래요. 그러면 그야말로 법의 최고 전문가죠. 어저께 저의 주장과 같은 상임 전국위 소집 후에 당원 개정이 해법이다. 응? 똑같이 올렸습니다. 글을. 맞다는 거예요. 주변에 변호사 없냐고? 아니 검사의 로스쿨 교수님도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법조인 없냐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저열한 인신공격에는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런 막말로 관심을 구걸하는 것밖에 못하는 세력이니까요. 집권 여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더 실망할 것입니다. 이토록 집요한 해당 행위에 맞서서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적 신뢰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3시간 전에 말을 했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지금 정확하게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도약을 해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게 신중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은 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의 싸움이지, 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가 또 무슨 판사죠? 황정수 판사한테 누가 더 옳냐 그르냐로 인정받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준석과 이준석 주변의 문제점이 뭐다? 토론을 할 때 상대방에게 논리로 말꼬리를 끌어잡아 당겨서 논리로 격파하는 것이 그들에겐 승리라고 보지만, 제가 말하는 토론의 진정한 승리는 그러한 토론을 지켜보는 제3자인 국민들이 볼 때, 그래, 저 사람이 결국에는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 마음속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준석은 전투에서는 이겼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전쟁에서 이준석은 완전히 패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법률적인 근거에서도 완전히 패한 상황입니다. 김재원 의원의 글을 보면요, 저의 생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임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확실히 하고 아울러 당원 개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원 개정의 발의, 당원 제90조는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당의 비상상황으로 유권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정수의 과반수 사퇴하거나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럴 경우에 비상상황으로 유권 해석하자, 이렇게 당원을 개정하자.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아니요, 이미 민주당은 엊그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살리다가 이준석을 날리는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냐? 이준석이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니까 표정 관리를 한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지금 당원 개정한 게 하필 지금 이준석을 날려버리는 국민의힘의 방안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원에 따라 새로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합법적인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 그래, 황정수가 말하길 지금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진정한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현재 이 비상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최고위원이 지금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사고로 지금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최고위원 나머지를 새로 뽑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럴 때 방안 새로 뽑자. 아주 간단하고 정답입니다. 에이샤다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살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또님 오히려 잘 됐어요. 이준석 지지하던 지인이 이제는 저리 천박하고 역사의식 또한 저리 얕을 줄 몰랐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다 돌아섰어요. 지금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라이서님 감사합니다. 우리 몽토님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그러면 이제 이건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본인이 이기려면은 이 재판에서 이준석이 손을 들어줬을 때 곧바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사퇴하기 직전에 당 대표는 유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황정수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그러면 본인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지명하고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대참사, 이준석은 다음 당대표가 거의 확실시되는, 여론으로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 올 뻔했는데 이준석이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죠. 멈출 리가 없었죠.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가처분하겠다.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오스카이님, 드디어 받으셨네요. 햇살님 참 감사드립니다. 야, 결국엔 장해찬 이사장 말이 맞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장해찬 이사장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 지켜본 사람인데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뭐 비교하면 되게 민망스럽지만 이준석과는 견줄 수 없는, 적어도 자기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황정수 판사 이번 판결에 관해서 좀 공감되는 글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요. 비상상 아니라고 하는 그 황정수 판사. 환자는 아파 죽겠다는데 꾀병이라는 정신나가 판사다. 공감하시나요?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저 너무 아파요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당신 꾀병입니다. 이 의사는 실력이 있는 의사입니까? 아니, 환자가 아파 죽겠다는데 꾀병이래요, 자꾸. 내가 아프다는데. 비대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비상사항은 아니라는 판사. 당 의원, 전국위, 당원 모두 비상상황이라는데 보수당의 총의를 결정하냐. 아니, 모두가 비상상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당 의사결정에 적법성만 판단하면 될 자가 불법성을 도저히 못 찾겠으니 이준석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어디 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정말로 그러한 실체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가처분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럴 거면은 누가 이제는 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에다가 현직 판사를 한 분씩 모셔옵시다. 우리가 뭐 결정하기 전에 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비상상황 맞죠? 그러면 이제 현직 판사가 맞습니다. 아싸, 비상상황 아니에요. 아이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황정수 판사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가처분이죠.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입니다. 임시로 어떤 재판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임시로. 실질적인 이런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그럼 임시로 어떻게 조치를 하냐, 처분을 내리냐? 형식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본 판결을 통해서 1년, 2년 다퉈서 결론을 내리는 거고, 가처분은 그야말로 절차적인 문제만 보고 결론을 내려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국민의힘 당원 96조 1항에 따르면 당대표 거리, 최고위 기능 상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뒤에 등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당 비상상이 발생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등이 뭡니까? 전국위에서 비상사항을 판단했다는 것도 이 등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웃기는 분이에요. 이 황정수 판사.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데 또 이것도 나옵니다. 예전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었죠.
박원순 아들이 그 병역 비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양승호 박사가 제기를 했는데요. 서울대 의대 양승호 교수께서. 그런데 여기서 진중권 교수가 이 양승호 박사님한테 서울대 양승호 교수 의사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 교수의 IQ가 1배 수준이니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야말로 인신공격을 진중권 교수가 막 퍼부었어요. 1배 수준 돌팔이 박사. 그러니까 이 박원순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돌팔이 박사라고 진중권 교수가 명예훼손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양승호 이제 박사 교수께서 명예훼손 실추됐다. 명예훼손으로 3천만 원 배상을 했는데 재판을 걸었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황정수 판사.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진중권의 손을 들어줍니다. IQ가 낮다. 이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IQ가 낮다. IQ가 1배 수준이다. 돌팔이, 편집증, 약간의 망상기 이런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황정수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시청자 여러분 자유롭게 황정수 판사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요. 황정수 판사는 돌팔이 판사다. 황정수의 IQ가 1배 수준이다. 편집증도 있고 약간의 망상기까지 있다.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번 그 판사의 재판 가가지고 진료 한번 재판 한번 받아보세요. 황정수 판사는 이거 명예훼손 아니라고 본인이 재판 내렸습니다. 빨리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십시오. 이거 명예훼손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본인 페이스북이든 실명이든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황정수는 돌팔이 판사다. 황정수의 IQ가 1배 수준이다.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전남 구례 출신 순천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그야말로 이런 정치적인 재판에서 하나같이 저쪽 손을 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돌팔이 판사님이십니다. 혹시나 황정수 판사가 저의 이 말을 듣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황정수 판사의 그 판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그리고 그 주병진 씨라고 아시죠? 그 개그맨 뭐 사회 많이 보시던 방송하시던 그 주병진 씨. 이게 아래의 사진. 2012년에 이런 과거에 이 주병진 씨가 코미디언 주병진 씨가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평가한 이 글이 화제입니다. 주병진 씨가 이준석 당시 최연소 한나라당 비대위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건방지다. 며칠 활동으로 점수를 높게 준다는 건 너무 후하다. 건방지다. 이준석 위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건방지다. 튄다. 완장 찼다는 평가까지 들린다.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주병진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건방지다. 튄다. 완장 찼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또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해요. 완장 찼다라는 거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고 10년 전에도 또 내부로 화살대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의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DNA에 박혀있는 특징이 항상 자기에게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완장 찼다라는 말? 그 말
우리 당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당 한나라당에서. 10년 전에 26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살 최연소 위원을 영입한 것은 젊은 세대를 의식한 끼워 맞추기식 영입으로 얼굴 마담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냐? 오히려 당신이 희생양 아니냐? 그러자 이준석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20대라는 보호막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숨고 있죠. 20대라는 보호막 뒤에 2030. 그러자 주병진 씨가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마치 이준석은 3선, 4선한 국회의원처럼 두루뭉술하게 넘기려고 한다. 얼렁뚱땅 넘기지 마라.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건가? 야, 어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자 네티즌들이 뭐라 했냐면 주병진이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 주병진, 이준석 직원 속 시원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아유, 그래도 회개했겠지, 바뀌었겠지. 사람 고쳐 쓰는 거, 고쳐 쓸 바에 그냥 애초에 고쳐진 사람을,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안 변해요. 이게 참, 저보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생 선배님이실 거라고 보는데, 주변에 사람 고쳐서 바뀐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정치인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뽑지 맙시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말 어눌하고 대학교도 뭐 서울대 아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동전 5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하버드 못 갔고 어디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리어카에 그 폐지 끌고 가는 어르신 보면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토론대에 나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혈하러 가서 내 피 뽑힐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비록 뭐 똑똑하지 뭐 못하다, 그래서 뭐 효율적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근로 의욕을 잃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제가 뭐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이제 뭐 대학을 준비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저보다 어린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등하고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가고 과 좋은 데 가는 거 좋지만 적어도 그 전에 사람은 되고 그 다음에서야 그것을 논하는 거지. 요즘은 무조건 점수 높고 대학 서울대 가는 게 최고라고. 의미 없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전혀 의미 없어요. 참으로 신기한 게 사필 규정이더라고요. 그 시험 잘 보려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잘 보려고 그 손바닥에다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보다 대학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취업 못했어요. 저보다 지금 직장이 안 좋고 돈을 더 못 벌고. 사필 규정입니다. 항상 어떻게든 이익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던 사람들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뒤처져 있습니다. 꾸준히 정도를 걷는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신기한 게, 그래서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요행바라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이길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였다면 지금 세상은 망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을 누르는 방법, 이기는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원을 다 모두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송 끝나고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은경님, 소연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준석으로 뭐가 묻혔느냐? 첫 번째, 폴란드에다가 이제 K2, K9 7.7조 원 수출 계약 완료. 오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아니 뭐야? 아니 그저께는 3조 원 계약했다더니 오늘은 또 7.7조 원이야? 와, 진짜 이건 일 잘한다. 이준석은 무슨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할까봐 잘할 때마다 막 자신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대처 방안은 뭐라고요? 오히려 이준석이 묻히려고 했던 그 기사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볼 거예요. 이준석이 여태까지 뭐 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수출하고 원전 팔고 돈 벌어오는데 도대체 이준석은 뭐 한 거야? 아니 왜 이준석은 자꾸 내부 총질만 하지?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는데. 폴란드에다가 K2, K9 자주포를 1차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 개수가 지금 1,400문. 그러니까 지금 이 전차포는 그 단위가 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400대를 팔았습니다. K9 전차를. 그리고 T50 전투기를 123대를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에다 팔았네요. K2 전차를 터키에다가 그리고 폴란드에다가 980대를 팔았네요. 야, 이거 수출 왕이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험 판매원이었으면 영업 판매 왕이었고, 삼성전자였으면은 삼성전자에서 기업 임원까지 했을 사람이라고요. 사장까지 할 사람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판매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힌 지금 기사가 있는데 쌍방울 수사. 연이어서 지금 TV조선에서는 이 쌍방울에 대한 이제 사건들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 계열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금액이 200억이라는 거예요. 200억. 이 200억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런데 또 그 쌍방울의 전환사채 50억을 인수한 모 회사 대표가 필로폰 마약을 하다가 구속이 돼요. 그런데 이 K사를 한번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줄줄이 이어지죠. 첫 번째, 지금 쌍방울 계열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200억을 뿌렸는데 그 어디로 갔는지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200억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쌍방울을 통해서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주식으로 받는데 3년 뒤에는 현금으로 바뀌는 그런 말 그대로 전환사채예요. 50억을 어떤 대표가 그걸 받아요. 쌍방울에게.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하다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대표라고 했죠. 근데 그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2억 5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을 변호사비로 냈다라고 했죠. 토론회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에서 이거 거짓이다. 2억 5천만 원 거짓이다. 아니라고 밝혀내면 이재명은 기소되겠죠. 근데 지금 기소돼도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기소돼서 구속되고 재판을 넘겨서 깜빵 보내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이준석을 날리니 마니 이거는요 진짜 지금 이준석은 이미 끝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을 어떻게 조치하냐예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문재인을 감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속마음으로는 문재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우선 관계를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은 9월 9일까지 선거법 위반 이 공소시효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기소를 할지 말지를. 이재명이 우선적으로 지금 재판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검수완박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지금 문재인 수사한다고 검사들이 거기 수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엉뚱한 데 에너지 쏟는 거라고 봐요. 왜냐? 애초에 지금 친문 의원들이 다 이재명계로 갈아탔어요. 오히려 친문 세력, 이낙연 세력들은 지금 다 지금 다 뒤로 밀려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재명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이재명이 유죄가 나는 순간 그때는 지지율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오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지금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우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망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사는 한 달 만에 그렇게 다 척척 진행하더니 왜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지금 지금 불만이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을 보여준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우파가 꽉 뭉쳐버려요. 우파가 뭉치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40%가 넘습니다. 40%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이를 팍팍 깔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데려오는 겁니다. 포섭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협치입니다. 이게 잘못된 협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한테 양해를 구하고 민주당한테 자리를 주고 민주당과 같이 목소리를 내면 협치다? 아니에요. 그건 협치가 아니라 안쓸개를 내주는 거지. 진정한 협치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불만을 갖고 우리가 비록 나는 민주당이고 진보 성향이지만 이재명과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우리가 정당은 다르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협치죠. 그러면 그런 순간부터는 지지율이 4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민들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지. 그래, 이게 한동훈이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입에 닳게도 말했지만 항상 밖에서는 나는 국민의힘 당 문제는 관여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경제만 볼랍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보다 그 국민들 그 누구보다 지금 국민의힘의 안정화에
관심이 많고 다음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왜냐?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한테 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탄핵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겉으로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많아야 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힘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결론을 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댓글에서 도대체 윤석열은 뭐하냐? 윤석열 뭐 맨날 술 마시고 노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우파 유튜버 분들도, 뭐 우파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윤석열은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지금 뭐 제2의 문재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뭐 검찰에서 그냥 뭐 갑자기 뭐 기소하면은 다 끝나나요? 결국에는 9월 9일 전까지 기소하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재판에다 모든 걸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검찰은 어떠한 하나의 빈틈도 주지 않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검수완박이 얼마나 이 약은 법안이냐면 9월 9일 이후로는 검찰 너희 손 떼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판사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빈틈도 지금 놔둬선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이준석 사태도 국민의힘이 방심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심한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받고 이어받은 순간부터 꺼리를 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빈틈을 주지 않고 역습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창희님, 스트레스 많은 한 주였습니다. 전화위복의 다음 주를 기대하며 시청자님들, 스패너님들 감사합니다. 창희님 감사드립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준석이 당원의 공분을 안고 당대표 복귀? 어림 반푼도 없다. 국민의힘에 분노를 쌓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한몸이 됐다. 민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다.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집행을 이 자리를 날린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다.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꿨다. 이준석은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그는 국민의힘에 분노를 쌓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한몸이 됐다. 민주당이 역선택에 의존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선당우사하는 자가 당대표, 경제세민하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다시 한번요. 이준석은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다시 한번이요. 이준석은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공감되는 문장일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은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길게 보자는 겁니다. 크게 보자는 거예요. 멀리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될 길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크게 이겼습니다. 이준석은 어저께 약하게 이겼고 오늘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준석은 어저께 6개월 뒤에 복귀할 꿈을 꾸었고 이준석은 오늘 추가 징계를 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저께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날렸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여 조기 전당대회로 나아가는 수순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 허술하던 그동안 답답하던 다 올망졸망 다 다른 꿈을 품던 국민의힘을 한마음으로 모아주는 그야말로 마지막 보릿고기 보따리 뭐였죠? 말도 안 되는 뭐였나요? 무슨 주머니?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 주머니 하나 마지막 거 깐 거예요. 비단 주머니요. 죄송합니다. 보릿고기라고 했네. 창피하네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비단 주머니를 까버렸습니다. 본인이 희생하면서. 네. 내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가 되네요. 윤리위에서의 이 추가 징계에 대한 결과도 지금 기대를 합니다. 윤리위에서 지금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윤리위원회도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으니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고 비판받지 않습니까? 윤리위가 이번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윤리위는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윤리위에서 이번에는 6개월 정지요. 사실 6개월 정지도 기가 막히는 일이었어요. 6개월이 뭡니까? 6개월이 국민들을 1년을 피곤하게 했는데 1년에 뒤처지게 만들었는데 6개월 정지라뇨. 그럼 6개월 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정말로 억울하면 6개월 동안 하버드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컴퓨터 공학만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인문학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그때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6개월 못 참겠다고 그렇게 지금 법원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가처분 신청. 그것도 자기가 속했던 그 국민의힘을 날리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그 가처분을 한 그 순간부터 본인이 본인의 발등을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판사가 자기 손을 들어줬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똘똘똘똘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 이준석도 좀 억울한 면도 있지 그러게 너무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건 아니다. 이럴 순 없다. LSL님께서 국힘 좀 잘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국민들 실망 많이 시켰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넌 안 돼가 아니라 지금까지 실망을 시켰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실망 많이 시켰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서 인정받는다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 보세요. 그동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비판도 받아왔지만 확실히 노선 선택한 거예요. 각도를 보십시오. 본인보다 9기 사실 9기 후배여도 깎듯이.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준석도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뭐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고 전 떠날 테니 저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도 이제 좀 잊어주십시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봐요, 이준석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야, 응? 너 이준석 대표도 잘했습니다. 라고 품어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90도로 절하지 못할 망정 끝까지 허리 뻣뻣하게 세우면서 악수 내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는 싸움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인배지만 검찰 조직 수장이었어요. 네? 누구한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볼 때 그래 얘는 내가 포용 못할 사람이다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뭐 검찰의 평검사한테도 네? 평검사들도 지금 뭐 나는 새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검찰총장 출신한테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신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참 결론 잘 됐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위원장님께서도 혁신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태까지 최재형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번의 정무적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번의 그 최재형 의원의 그 안타까운 판단에도 안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서라도 정말로 지금까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넘어갔으니 이제서라도 결단 내리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최재형 혁신위원장께서도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다. 우리 혁신위원회는 이 비대위 구성을 하는 대로 우리도 이제 해체를 하고 힘을 보태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라도 그래 최재형 의원님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맞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뭐 다음번 공천에 대해서 한 가지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하는 순간부터는 이 다음번 전당대회의 그 자리를 흔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내부의 비판을 삼갔던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의원님,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고 행보를 보이셨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는 미래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비전을 보여주고 멀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윤석열 정부 열심히 기대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대인배가 되어야죠. 이제 한 명 한 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방송 끝나고 욕 엄청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 저 사람은 저게 문제. 저도 사적으로는 얼마나 욕하겠습니까마는 방송을 키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가 뭉쳐야지. 우리가 대인배스럽게 다 안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친 이 국민의힘으로서 나간다면 즉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저건 이겨야죠. 우리의 적은 지금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은 이미 끝났고 우리의 지금 우리가 이길 상대는 이재명 민주당 거기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빅토리아님 말씀처럼 국힘 쓸데없는 글에서 실수하지 말고 입 조심, 카메라 조심. 그리고 기자들이 뭐 같은 편이다. 기자들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지지율 깎아먹을까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말고 그래 이제는 바뀌었네. 인정받는 국민의힘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아 빠르게 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제가 슈퍼챗 일일이 못 읽어드리는 점 너무나 양해를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말 푹 주무십시오. 두 다리 쭉 뻗고 적어도 오늘은 네, 오늘 상황을 보면요. 두 다리 쭉 뻗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 고소당했을 때도 두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꿀잠 잤어요. 여러분이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 방송 보다가 푹 주무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 방송 보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TV조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켜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해서 봤더니 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TV조선을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심지어 미성년자인 제 조카, 중학생, 고등학생 조카들도 제 방송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하고 깨끗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욕도 없어요. 제가 제 조카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회유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올바른 길로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방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특히 우리 스패너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우파닷컴 최인식 대장동버스 대표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공원련 공정언론 국민연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